주일 동안 건강하고 편안하셨는지요? 안녕하세요. 건강이 있는 아침 주혜령입니다. 지치기 전에 쉬어라. 지겹거든 일어나서 걸어라. 환경을 자주 바꿔라. 이런 것들 과학적인 휴식의 원칙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창할 것도 없고 실행하기 어려운 것도 없는데 우린 이 간단한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두세 시간 꼼짝하지 않는 거 아주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죠. 아무리 집중해서 일을 한다 해도 그 시간은 90분을 넘기지 말아야 좋다고 합니다. 지겨우면 기지개도 켜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봐도 좋습니다. 답답하면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하튼 쉬지 않고 일하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요즘은 화두가 지치기 전에 쉬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쉬어야 할 때 쉬지 않는 잘못을 얘기하는 요즘입니다. 건강이 있는 아침 초대석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셨습니다. 조동혁 박사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좋은 세미나 행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있으면 이제 오후 2시부터 네. 그 세인트 빈센 병원에서 강당에서 당뇨 세미나를 합니다. 예. 뭐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해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뭐 많은 분들께서 그 당뇨 강의를 이렇게 직접 하지 않겠냐 해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종종 해드리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강의를 하면서 거기 청취자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예.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는 게 네. 그래도 그리고 이제 빠르시게 가끔 될것 질문 같아요. 있는 것도 네. 있고 초음파 비슷한 기계가 있는데요. 이제 네. 당뇨가 걸리시면 지방간 같은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방간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무료로 그쪽에서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그 병원이 어느 병원인가요? 세인트 빈센트 병원이요. 알바라도하고 3가에 있습니다. 네, 예.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좀 이따가 오늘 오후 2시 네. 당뇨 세미나. 그러니까 조동혁 박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네, 거죠? 예, 제가 하는 거고요. 예, 그쪽에서 이제 간을 스캔해 주는 거는 간경화나 지방간, 그건 다른 선생님이 해주는 겁니다. 네. 예. 물론 무료. 네, 예, 세미나시고요. 무료고요. 예. 지방간 검사도 무료로 네,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환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뭐, 만성병이잖아요. 당뇨도 그렇고, 지방간이 간경화로 되는 것도, 그 만성병이고, 뭐, 네. 고혈압도 만성병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는 솔직히 그런 교육을 하기가 현실상 어렵습니다. 시간 제약이 예. 있으시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3시간 기다리고 3분 봤다 뭐 이런 말들을 한국에서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여기 모 대학병원을 가면 7시간 기다리고 3분 본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 정도로 표현을 심각해요. 하시는 분도 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너무 이제 스케줄에 지쳐서 그러니까 꽉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네.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이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른 선생님을 더 추가를 해서 네. 그 선생님이 더 설명을 더 깊게 해주고 해서 저희들 병원은 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2분이 추가로 해서 같이 그러세요? 해요. 그래서 약간 대학병원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분이 네. 제가 요거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하고 회의를 하고 환자를 보고 그러고 제가 이제 가서 거기서 말도 해주지만 추가 설명을 그분이 해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라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좀 더 많은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면
따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오후 2시 세인트 빈센트 병원 대강당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시턴홀이라고요. 네. 예, 거기 가시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사인을 다 붙여놨으니까요. 네. 그거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무료 예, 세미나. 무료 세미나고 다 무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아침부터 오시는데 이거는 아침부터 오시면 안 되고요. 2시부터 저희들 강의가 시작되니까 네. 뭐 1시 반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간단한 필기구 가져가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고 저희들이 뭐 핸드아웃을 조금 준비를 하려고는 하는데 네. 예,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궁금증 딱 풀으실 수 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 진료 시간에 이제 물어볼 수 없었던 네. 것들, 너무 이제, 깊게 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너무 제너럴하게 하는 거는 또 진료 시간에 말씀을 못 하니까, 네. 그런데 오셔서 질문을 네. 따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뇨의 치료에서 보통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당뇨의 치료의 중요성에서 얼마나 할까? 그게 100%일까?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 습관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도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병의 대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고 그것이 식생활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문제는 의사들이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적다 보니까 네. 우리가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제 네. 습득을 하시는데 그게 보통 의사들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그럴 수도 많고, 있군요. 원래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 말은 정확은 했으나 그 말이 다른 웨브사이트로 번, 옮겨지고 두 번 그럼 지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저희 친척 사촌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것 중에서도 뭐 올리브 오일에 뭐 레몬을 넣고 먹는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네. 굉장히 우리들이 뭐 생활에서 뭐를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사들이 딱 들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말이 나왔을 거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 쓰여지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이유나 네. 다른 말로 쓰여지고 있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리뷰를 하고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에서 강의하실 내용 중에서 좀 맛보기로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살짝 좀 알려드리실까요? 네, 뭐 먼저 이제 뭐 내과 의사니까 네. 약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네. 약이 우리가 당뇨약의 경우에는 이제 1000년 전부터 당뇨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1000년 전부터 이제 당뇨가 소변에 이제 당이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솔직히 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당뇨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치료약 중에 하나를 이제 인슐린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럼 그 인슐린이 밝혀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슐린을 이제 쓴 게 1922년에 이제 인슐린이라는 거를 그 14살짜리 아이에서 처음으로 쓴 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22년에요. 1922년. 제 생각보단 굉장히 그건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거의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실험적으로 한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인슐린을 만들어서 네. 환자들한테 시판을 한 것은 1982년이에요. 82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늦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예. 네. 굉장히 그러면서 1982년에 휴멜린이라는 인슐린이 처음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됐는데
가끔가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오면은 요즘도 휴말린이라는 걸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약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일 처음에는 혈당만 내리는 약의 포커스를 두다가 이제 새로운 컨셉을 가지면서 이것을 했더니 혈관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콩팥도 보호하는 약들이 막 나오게 됐고 네. 그렇게 약이 나온 지가 10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또 획기적으로 선을 그은 거는 DPP4라고 해서 그런 약들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들에 대한 이제 그 변천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먹는 것 중에서 좋은 걸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를 치료할 때 많은 분들이 저혈당 증세를 호소를 하세요. 네. 약을 세게 네. 먹어서 저혈당이 왔다. 이 저혈당을 오는 약들이 이제 설푸닐유레아, 먹는 약으로는 설푸닐유레아가 제일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약의 종류에 따라서 예. 저혈당이 더 많이 오는 약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더 많이 오는 약이 아니라 오는 약이 있고 요즘 들어 나온 약들은 저혈당이 안 와요. 안 와요. 네. 그러니까 당뇨 치료하시다가 저혈당을 한번 겪으신 분은 저혈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네. 그러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약을 안 먹는다고 할 정도로 겁이 나시겠네요. 겁이 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환자는 안 그렇죠. 먹거든요. 근데 안 그렇죠. 먹는다고 하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또 그냥 먹는다고 해놓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들을 어느 정도 리뷰를 하고 이런 최신 들어 최신이라는 건 지난 5년, 10년 뭐 이런 거를 네.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더욱 좋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오래 살았고 다른 그죠. 장기의 합병증을 줄인 약들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 약을 먹었더니 저혈당 증세가 왔다. 이제 이러실 경우엔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예전 대표적인 약이 이제 예전 약인데요. 네. 그런 약을 이제 줄이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줄여서 저혈당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약들은 심장을 보호한다든지 콩팥을 보호한다든지 그런 그 추가의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먹는 거 내가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을 줄이거나 막는 약을 먹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효능들이 많이 그러니까 더 더해졌군요. 네. 당뇨 왜냐면 뭐 약에. 당뇨 때문에 솔직히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당뇨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시지, 그죠? 다리가 잘리고 뇌졸중이 오고 네. 심근경색증이 오는 그런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그 건강을 잃고 네. 생명을 잃게 되거든요. 당뇨의 그 병에서.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약을 주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그럼요. 우리들이 되도록이면 약을 이런 식으로 쓰자. 그래서 당뇨약의 경우는 거의 지금 지난 한 3, 4년 동안 해마다 그 선택을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학회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떤 약을 먼저 하고 어떤 약을 조금 뒤로 쓰기 네. 첫 번째 약, 두 번째 약, 세 번째 약 이런 식으로 써라. 뭐 네. 이런 그 추천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해마다 완전 이 약이 좋았는데 해보니까 나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약이 더 좋은 약이 이 약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부터 첫 번째로 쓰기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좋으니까 요 정도까지 쓰자.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안정성도 있고 문제도 적고 효과도 좋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네. 그러면 예전에는 4등 하던 것이 뭐 3등하고 2등하고 이렇게 예. 점점 이제 환자들한테 썼던
통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처음부터 그랬긴 했지만 우리가 점점 더 많은 통계로 점점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100년 전에는 스승님을 하나 두고 이 스승님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네. 내가 30년 해보니까 이 약을 쓰는 게 좋아. 예, 이렇게 예. 해서 이제 100년 전에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대학병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해마다 발표하니까 이 약을 5만 명한테 썼을 때 이 약을 먹었던 사람이 저 약을 먹었던 사람보다 30% 뭐 뇌졸중이 감소했다. 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5만 명의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다시 일어날 확률이 5만 명을 대상으로 뭐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아무리 50년, 60년 의사 생활을 한 분이라도 하더라도 5만 명을 볼 수 있지는 않죠. 그 그렇죠. 경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래 들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는 이유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대학교에서는 계속 통계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항상 발전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의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당뇨나 만성 질환에서는 이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그거를 이해를 하면 네.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약을 쓰니까 하세요. 하면은 안 먹었던 약을 부작용이 있을까 봐 안 드셨던 분이 드시면 그렇죠. 당뇨가 좀 더 네. 조절되고 그런 분들이 합병증이 줄어들 거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계몽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생활습관병이라 그러는 병 중에 당뇨 하면 네. 이제 2형 당뇨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럼 1형 당뇨에도 이런 약이 있나요? 1형 당뇨는 대부분 이제 인슐린으로 가게 됩니다. 인슐린만 왜냐하면 공급하면 돼요? 이 1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의 부족이었기 때문에 네. 인슐린을 주게 됐고 1922년에 준 것도 14살짜리에도 14살 그 1형 사람한테? 당뇨였어요. 네. 인슐린이 없었기 때문에 준 거고. 네. 자, 그런데 지금 2형 당뇨에도 우리가 인슐린을 쓰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컨셉, 거기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예전에부터 의아해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근래 들어서 이게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예전부터 알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었을지도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점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말씀드리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없어서 생긴 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은 거 그죠? 아니에요? 네. 예,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많아가지고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그 몸에서 많은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 유닛의 인슐린이 몸에서 생겨서 있으면 활동을 했는데 네. 만약에 50을 계속 분비를 하니까 5에 반응을 할 정도를 50이 돼야지만 반응을 하게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50에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100으로 돼야지만 이제 그러면 계속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야지만 네. 혈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분비를 하다 보니까 또 몸에서는 더 많이 반응 온 거에 대해서 더 반응을 안 하려고 하니까 더 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는 200을 하는데도 몸에서 300이 돼야지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면 네. 200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몸에다 주사로 100을 더 추가를 해줘서 내리는 거예요. 300을 만들어주는 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300에도 반응을 안 하면 더 올라가게 되죠. 높아지겠네요. 예, 네. 지금 제가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인위적인 예를 숫자인데 들어서. 예를 네. 들어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슐린을 점점점 많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심해지고, 그러면 인슐린을 뭐 주사로 맞으시는 분들은 점점 더 많이 양이 늘어나요. 하게 네.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인슐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 말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5유닛만 했는데 지금은 뭐 20, 30, 40 하고 있다. 그렇군요. 자,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당뇨,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생긴 병인데,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생긴 병이 아니라 특정한 다른 문제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나왔고 네. 그 인슐린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한 몸에 많이 저항을 나와서 나온 문제가 거잖아요. 되는. 저항을 네. 예. 그러면 왜 거기다가 더 인슐린을 더 주냐? 그러게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굉장히 간단한데 그런 방법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지난 한 5년, 6년, 7년 정도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뭐 다이어트, 운동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모든 거기에 대한 생활 습관까지 다른 컨셉으로 변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10년, 15년 전, 10년 전에 말했던 좋다고 한 것들이 이제 보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었다. 아니더라. 그러면 이렇게 생활 습관을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된다. 그러면은 또 의사들이 대학교에 있는 의사들은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또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예. 운동을 시켜놓고 이런 운동을 하니까 당뇨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운동보다 다른 운동이 훨씬 낫더라.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이런 것들을 다 맞춰보면 같은 맥락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뇨의 전반적인 치료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고 당뇨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선두주자로 가시는 분들은 당뇨를 완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의사들이 말하는 거는 그러면 약을 안 먹고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느 정도를 먹었는데 혈당이 안 올라가면 그럼 당뇨가 없어진 거나 뭐가 다르겠냐. 그렇잖아요. 약을 안 그렇군요. 먹고 그렇죠. 당이 안 올라갔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래서 당뇨 완쾌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요. 잠시 후에 네. 네, 아주 흥미로운 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이 있는 아침 초대석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린 후 돌아옵니다. 건강이 있는 아침 초대석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님 모시고 당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이제 당뇨 완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시대까지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완쾌라고 하면 어떤 마법의 약을 먹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 그거 기대했는데요. 네. 저도 그럼 마법의 약을 있었으면 강의 안 하죠. 그거 주면 되잖아요.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법의 방법은, 약은 보조가 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데, 그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임상 실험을 했을 때,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유전자 뭐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이게 맞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온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약 먹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죠? 그럼요. 시간 맞춰 드시면 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약을 먹어도 우리가 당뇨 합병증을 이 오는 거를 줄일 수는 있으나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네. 합병증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확실하게 합병증이 없거나 진짜 적게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약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과 그런 다른 행동들을 바꾸고 약이 그 나머지를 채워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습관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환자분들 어깨가 좀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당뇨를 치료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40대 얻은 당뇨병은 신이 준 선물이나 네. 저주가 될 수가 있다.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환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게 왜 무슨 말이냐면 네.
40대는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안 하잖아요, 솔직히. 뭐 그렇죠. 먹을 거 다 자신하죠. 하고, 예, 네. 일하고 뭐 다 뭐 특별히 다 문제 없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당뇨가 왔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건강한 식사를 하고 건강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예. 했던 사람은 당뇨가 걸리지 않은 친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거를 무시를 하게 되면 저주가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저 50대 돼가지고 다리가 잘리거나 눈이 멀거나 네.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구로 네, 뭐 그렇죠. 기계에 의존해서 산다거나 사람들이 다 뭐 아프면 그때 가서 죽어야지 이러는데 그게 맘대로 절대로 되나요? 그때면 되면은 진짜 재수가 네. 좋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 공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방법을 있을 때 나한테 가장 좋은 최상의 확률을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면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거는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다. 네.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그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거를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세요? 10분 오시면 8분은 잘못하고 계세요. 어떻게 잘못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네. 파인애플 드시고 바나나에 어. 우유 먹고 그런 식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난 식생활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뭐 현미가 좋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현미밥에 밥을 먹고 과일이 좋다니까 또 과일에 주스가 좋다네. 그러니까 과일 주스를 네. 딱 하고 그러고서 혈당을 딱 재보면 굉장히 높아져요. 예. 굉장히 좋지가 않은 방법들이에요. 뭐 과일에 뭐 항산화 물질, 뭐 파이버 이런 것들이 좋은 거는 당연히 맞는데 의사 선생님들 과일 야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많이 드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자, 내가 사과 주스를 먹을 바에는 사과를 먹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예, 네. 거기엔 파이버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 주스를 사람들한테 먹이고 혈당을 재보고 똑같은 용량의 사과를 씹어서 드시라고 한 다음에 혈당을 재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과일 애플 주스, 사과 주스 같은 경우는 혈당을 확 올렸다가 네. 확 내려요. 확 내리면서 저혈당이 빠지기도 하고 예. 그 확 내려오는 사이에 절당이 안 빠졌다고 해도 어떤 걸 만드냐면 배고픔을 유발해요. 네. 혈당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저혈당이 아니라 굉장히 높았던 혈당에서 내려오는 그 속도에 배고픔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많은 무언가를 먹게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뭐 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는다 하면은 제일 처음엔 별로 먹기 싫었는데 보고 나서는 먹기 싫었는데 하나를 씹어 먹고 나서는 더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탄수화물은 중독성도 있고 네. 그런 걸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알면 아예 안 먹었으면 안 먹었을 건데 하나 먹으려다가 한 봉지를 다 먹어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팁들을 알려드리면 조금 하기가 좀 쉬우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는 제가 환자를 보면서 터득을 한 것도 있지만 많은 이제 임상 실험 이런 거를 토대로 이게 요러니까 요렇게 하세요. 네. 10년 전에는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아니니까 요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토론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이번에 이제 오늘 2시에 강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계시던 의학, 상식, 지식 이런 것이 많이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네, 예. 지난 특히 10년 운동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예전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니실 때 운동하라 그러면 에어로빅 운동 뭐 이런 네. 거 좋다 했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에어로빅 운동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당뇨에서는 그 운동이 그렇게 도움이 안 네. 되고
아예 무산소 운동,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슐린 분비를, 그러니까 그렇게 고강도 운동을 시키고, 3분을 시키고 2분씩 하면서 뭐 인슐린의 레벨을 체크를 하고 혈당을 체크하고 이런 임상 실험을 네. 우리가 하거든요. 네.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를 보고를 이제 학회지에 하면은 저 같은 이제 이 실제로 환자를 보는 임상의들은 그거를 토대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3년 전, 4년 전 방송한 것이 지금 들어서 약간의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계속 업데이트가 네.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의사의 의무는 그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공부를 하는 게 그렇죠. 의무고, 네. 그리고 그거를 환자들한테 계몽을 시키고 하는 것이 네. 또 의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세미나를 합니다. 예, 오늘 그 세미나 자리를 네. 마련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조동혁 박사님께서 당뇨 세미나 오늘 오후 2시 세인 빈센트 병원에서 마련을 하셨습니다. 무료 네. 세미나죠. 예, 무료 세미나고요. 이런 네.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친구들까지 네, 데리고 이런 오셔서 유익한 시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친구분들 다 네. 함께 가셔서 예. 저 필기 기구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네. 꼼꼼히 적어 놓으시면 도움 되시겠어요. 네. 네. 예. 조동혁 박사님 전화번호 말씀드립니다. 213-674-8282.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님 전화번호 213-674-8282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드시고 2시 세인 빈센트 병원 당뇨 세미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